우리 경제의 뿌리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친절한 토크쇼. 함께 뛰는 경제의 친절한 준기씨. 자, 오늘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 팔로정책과 이희정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팔로정책과 이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팔로정책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예, 팔로정책과라고 하는 것이 과의 타이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지만 팔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팔로에 관련된 지원 분야를 좀 고민해보고 또 관련된 부분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팔로정책과의 핵심 사업들 좀 짚어볼까요? 네. 팔로정책과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로 지원법에 근거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실제 구매자가 돼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공공조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수 마케팅 팔로 관련이라고 해서 그 민간 유통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혹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조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내수 팔로 마케팅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케팅의 역량 강화 그리고 유통망에 진출하는 부분, 공동 AS, 공동 브랜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매장을 혁신하고 브랜드 K라고 하는 국가대표급 공동 브랜드까지 가는 것이 저희 핵심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럼 공공조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예. 그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핵심적인 것이 절차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감사의 어떤 우려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기존에 샀던 제품을 산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샀던 것들을 구매하게 되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시범 구매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만든 것은 그 구매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 그리고 관련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신 이런 제품은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럼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이제 팔로를 여러 공공기관들에게 보일 수 있고 그쵸. 또 하나는 공공기관들은 이런 제품의 스펙들이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뭔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네. 좀 고르기도 쉽고 보여주기도 쉬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내수 마케팅 지원인데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마케팅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스킬을 저희가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그런 파트너들과 조인시켜서 어떤 패키지에 대한 능력 혹은 이제 판매에 대한 능력을 좀 배가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통망 진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부가 공적인 채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쵸. 공영 쇼핑이라고 하는 것과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판매를 실제로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AS가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맞아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 AS를 공동의 어떤 체계를 막 갖추고 소비자들 직접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케팅의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제품을 소비자에게 엔드 유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체계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말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럼 그 사업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 창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실까요?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는 작년에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들과 저희가 이제 중기부가 MOU를 맺어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4월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작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구매 실적이 발생했는데요. 네. 총 268억 정도의 규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올해부터는 좀 도전적으로 저희가 2천억 정도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내후년에는 한 5천억까지 실적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냥 수치를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고생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그 우수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알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네.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좀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매출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고요. 네. 주로 이제 공급하는 쪽은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여러 방면에 이제 민간까지 확대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판로까지도 신경을 써주신 거군요. 또 다른 제품은 없나요? 또 다른 제품은 이제 네. 물걸레 청소기인데 로봇 청소기입니다. 알아요. 예, 그 청소기가 17년도에는 한 38억 정도의 매출을 가져왔는데 저희의 정책 매장에 입점하고 공동 A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에 매출이 100억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재작년엔 10명이었다가 20명까지 늘어나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도 좀 봤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고기를 굽는 네, 그 회사도 맞습니다.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업체는 정말 대박이 난 그런 네. 사례고요. 12년도에 한 30억 정도를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재작년에는 한 1200억 정도까지 굉장히 좀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미주나 유럽이나 일본까지 확대해서 수출 계약을 한 500억 정도까지 달성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게 대기업 제품이 꼭 아니더라도 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이야, 대단한데요. 그래서 2019년에 뭔가 개선되는 계획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 단위로 좀 개선할 부분을 지금 잘게 보고 있고요.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니 흔히 말하는 부분, 상품을 소싱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채널별로 마케팅하고 뭐 이후에 물류까지 네. 전체를 보면서 그 어느 부분에 좀 개선을 해서 여러 회사들에게 효과도 가고 또 그 지원을 받은 회사들에서도 개선 효과가 좀 날 수 있는지를 좀 차분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하면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규모를 키움에 있어서 효율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병행해서 보고 있고요. B2C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B2B나 네. B2G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통해서 뭐 수출이랄지 또는 금융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지원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시범구매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구매 정보망이라고 SMPP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올해에는 그 분기 단위로 4번에 걸쳐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 보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팔로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임스타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입점하시게 되고 또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온라인을 통해서 아임스타즈도 꼭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팔로 정책과에서 이것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 네.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공공조달 관련해서는 오랜 그 기간 동안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또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그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을 할 때 중소기업의 그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을 50% 이상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조달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 구매 비율이 있고요. 기술 제품의 경우도 의무 구매 비율이 10%에서 15%까지 그렇게 확대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금액 단위로 좀 구분을 해서 2억 미만은 중소기업 제품 또 중소기업 업체들이 제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1억 미만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안에서만 제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이 카테고리에 관련해서는 중소업체들만 조달을 받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인 이상의 소기업들이 모여서 조합 형태로 이제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한 경쟁이나 지명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확대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이 정부의 시척을 진행하다 보면 잘 듣지 못했다, 홍보를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습니다. 좀 따가운 지적이긴 한데 저희가 가슴 깊이 좀 새겨듣고 있고요. 이번에 기회가 조금이나마 좀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각오 있으실까요? 네, 팔로라고 하는 부분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의 끝 단계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막판에 있는 그 팔로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지원을 함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또 가끔은 따가운 질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친절한 준기 씨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적극 나서서 그 기회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